이번 시간은 행정벌 시간입니다. 다시 할게요. 이번 시간은 제13강 행정벌을 보도록 하죠. 전통적인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행정벌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습니다. 행정형벌은 형법상의 형벌을 부과해요.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 과태료, 이거는 이제 각각의 계획법에서 또 근거해서 부과됩니다. 특히 이제 그 과태료 같은 경우는 행정조사 기본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최근에 와서는 이 행정조사 기본법 위주로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형벌부터 보도록 하죠. 자, 이제 먼저 행정벌부터 보죠. 자, 행정법상, 자, 뭐예요?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일반 통치권에 의거하여 일반 사인에게 제재로서 부과하는 처벌을 말한다. 자,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일반 통치권 하면 우리 일반 권력 관계에서 일반 통치권은 행정작용법 관계, 행정주체에서 기준에서 내부 관계를 넘어서 외부 관계에 있는 우리 일반 국민과의 관계에서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권력, 일반 통치권 같은 말이에요. 자, 일반 통치권에 의해서 일반 사인에게 제재로서 부과하는 처벌을 받는다. 요거와 이제 관계된 것이 뭐예요? 우리 행정행위 효력에서, 그죠? 자, 우리 어떤 의무 위반이 있을 때, 자, 강제력으로서 자력집행력과 행정제재력이 인정됩니다. 바로 이제 자력집행력 같은 경우는 그 행정상 강제집행이 근거가 되는 거고, 행정제재력은 바로 뭡니까? 바로 이 행정벌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행위 효력으로서 이제 강제력, 자력집행력과 행정제재력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내용입니다. 자, 이는 볼까요? 두 번째, 이는 직접적으로는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가지면서, 그렇죠? 직접적으로는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한 현재의 행정제재를 말해요. 자, 간접적으로, 이거 중요합니다. 간접적으로는 이런 제재를 미리 예고하여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앞에서 배우신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에서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행정상 강제징수 중에서 직접적인 수단,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 실력을 가해서 행정 목적을 실현하는 것. 이 직접적인 수단은 행정대집행이 있고 직접강제, 행정상 강제징수 세 가지죠. 이행강제금은 간접적인 의무이행 확수단이에요. 그래서 행정대집행 수단 중에서 세 가지 직접적인 수단, 다시 한번 행정대집행,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직접강제, 세 번째가 행정상 강제징수가 있어요. 요거 이외에는 이행강제금을 포함해서 나머지 몽땅 행정벌 나오죠?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이런 거 나오면 다 몽땅 간접적인 의무이행 확수단이에요. 그래서 의무이행 관점에서는 간접적인 수단이고, 그죠? 예. 그 다음에 행정제재의 측면에서는 직접적인 수단이에요. 요거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간접적인 수단. 의무이행이 있으면 간접적인 수단으로, 예, 이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정벌이 과해질 의무 위반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행정범이라고 해요. 행정범. 자, 이런 행정벌에는 뭐가 있다?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습니다. 행정범, 이렇게 되어 있죠? 행정형벌, 행정질서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행정벌의 종류를 봐볼까요? 먼저 이제 행정형벌을 봐야 돼. 자, 맨 처음에 우리 행정법은 개념만 접으면 법 과목은 늘 말씀드리지만 개념 이해, 용어 이해만 되면 반이 끝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기 인내해서 3번 정도 반복하시면 끝나버려요. 자, 힘내시고. 자, 행정형벌이란 뭐냐? 형법에 정해져 있는 형벌. 뭐가 있을까요? 형법 총칙에 규정되어 있는데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및 몰수 등을 행정벌로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형법상, 한마디로 형법상의 형벌을 부과하는 거예요. 맞죠? 네. 자, 여러분들, 우리 그 국가사회를 갖다가 존립시킬 수 있는, 그죠? 최후의 수단. 형벌이에요, 형벌. 형법상 형벌이죠. 강력합니다. 강력하죠, 이거? 요게 바로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자, 법적 근거. 현행 실정법상 행정형벌에 관한 일반적 규정이 있다, 없다. 일반적 규정이 없다. 일반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단행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관련 규정이 결여된 경우 원칙적으로 보죠. 자, 단행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관련 규정이 결여된 경우 원칙적으로 형법 총칙이 적용돼요. 우리 형법 총칙이 적용되고 처벌은요. 이 처벌은 처벌 절차는 형사소송법에 의하지만 예외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거 한번 가지치고 가죠. 처벌 형사소송법에 한다면 우리 그저 정식 형사소송 절차에 한다면 1단계 뭐가 있어요? 1단계 수사 단계 있죠. 네, 우리 1단계 경찰 이 수사 단계가 있어요. 2단계 우리 검찰이 뭐가 있어요? 공소 제기 단계. 3단계 우리 법원이죠. 우리 형사법원이에요. 법원의 공판이 있어요. 보통 이름들 법원 우리가 형사재판을 공판이라고 해요. 공판. 일반 민사에서는 재판이라고 하죠. 이 3단계가 있어요. 경찰에서 범죄를 발각하거나 범죄가 인지되면 수사를 개시해서 그죠? 수사를 개시해서 범죄 사실을 갖다가 조사하고 범죄 사실이 입증되면 이때 검찰에 송부해요. 검찰에 송부하면 검찰은 이때 법원에 뭐래요? 이 사람은 이런 범죄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형벌을 이런 형벌, 처벌을 내려주세요. 라고 공소 제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그죠? 법원에서 이에 대해서 형사재판으로서 공판해서 이걸 부과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입니다. 이게 이제 정식 형사소송 절차고 이것이 정식 형사소송 절차고 자, 이 정식 형사소송 절차가 이제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경미한 처벌할 때 자, 예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외적으로 자, 중요합니다. 경미한 범죄에 대한 범죄 또 처벌을 갖다가 할 경우는 이때 통고처분제도 즉결심판제도를 이용해서 이런 처벌을 합니다. 경미한 범죄에 대한 경미한 처벌을 할 경우 이 두 가지 용어 통고처분과 즉결심판을 갖다가 용어를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볼 겁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제도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형사 정책, 행정 정책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죠. 아무리 경미한 범죄라도 법원의 이 공판, 판결을 갖다가 받아버리면 그죠? 형사처분에 의한 자, 이때 법원에서 확정 판결, 범죄에 대해서 그 효과로서 형벌을 갖다가 확정 판결을 통해서 부과하면 전과가 돼요. 이 전과가 될 문제예요. 예를 들면 이 통고처분 제도로 보면 도로교통보험, 국세보험, 관세보험 이런 것에 이제 부과하는데 각 개별법의 규정이 있어요. 이런 것은 통고처분은 경찰 단계에서 끝내는 거예요. 이 경찰 단계에서 끝납니다. 즉결심판도 마찬가지예요. 경찰 단계에서 끝나요. 그러면 전과가 안 되겠죠. 법원이 어떤 범죄, 아무리 경미한 범죄도 법원의 재판, 형사재판, 즉 공판을 통해서 형벌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면 전과가 돼요. 문제가 되죠. 그래서 경미한 범죄에 대한 그 처벌은 이거 갖다가 이 두 가지를 뭐라고 하냐면 간이 특별 절차라고 해요. 간이 특별 절차로서 뭐가 있다? 통고처분과 즉결심판이 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행정형벌의 특성 봐볼게요. 행정형벌의 특성.
자, 여러분들 우리 그 어떤 범죄에 대해서 어떤 형벌을 부과할 때는 원칙적으로 형법상 고의 과실이 있어야 돼요. 고의 과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행정 형벌도 마찬가지로 형법상의 형벌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고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것은 양벌 규정이에요. 이 양벌 규정 중요합니다. 이 양벌 규정은 우리 행정법에서만 인정돼요. 행정 형벌에서만 인정됩니다. 특징인데, 자, 양벌 규정 꼭 아셔야 돼요. 시험 잘 나와요. 법인의 책임과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 법인의 책임과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 자, 형사법은 법인의 범죄 능력을 부정하여 처벌하지 못한다고 보며 현실의 범죄 행위자를 처벌합니다. 하지만 행정법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의 대리인, 기타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이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법인의 대표이사와 법인을 함께 이런 거잖아요. 우리 거대 우리 삼성이라든지 현대 뭐 이렇게 대기업이 있습니다. 법인이죠. 삼성 현대는 법인이에요. 거기다 바지 사장, 대표이사, 바지 사장을 얹히죠. 바지 사장을 얹혀가지고 각종 위법행위를 해요. 불법행위에서 수십억, 수백억 땡깁니다. 자, 이때요. 그러면, 자, 이것이 적발됐을 때, 형사처벌할 때 법인이 대표자만 처벌하면 어떻게 돼요? 꼬리 자르기 있죠, 꼬리 자르기. 민영 갔다 와. 사회 해줄게. 갔다 와.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돼요. 자, 법인은 수백억 챙겼잖아요. 그 법인의 뒤에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누가 있어요? 주주라든지 아니면 그 세력을 가진 사람이겠죠? 그래서, 우리 행정법 같은 경우는 양벌 규정을 두어서 그 법인이 대표자라든지 종업원 뿐만 아니라 법인도 처벌해요. 벌금 맞을 수 있죠. 우리가 이제 형사법에서는 이제 그 법인의 범죄 능력이 부정됩니다. 우리 형사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이 자연인, 생명과 신체를 가진 우리 자연인이 범죄 능력이 있어요. 법인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법인은 신체가 없잖아요. 사형도 할 수 없고, 감옥에 넣을 수도 없잖아요. 다만, 이때 벌금 이런 것은 충분히, 벌금 같은 게 매기는 거죠. 이건 가능합니다. 자, 법인은 벌금 밀고, 대표자는 뭐 징역 보내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양벌 규정이 적용이 있다. 중요하죠. 또한, 현실의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행정법상의 의무를 지는 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자, 여러분들, 미성년자가 있어요. 미성년자에 대해서 부모는 친권자로서 법정 대리인입니다. 친권자죠. 우리 친권자, 법정 대리인 친권자는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서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어요. 자, 미성년자가, 우리 행정법상 우리 공공시설을 파괴했다. 막 공공시설을 파괴했다. 불을 질렀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누가 책임져야죠? 미성년자는, 자, 그래, 우리 행정법상, 민사상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렇죠. 우리 행정법상, 그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그죠? 우리 부모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양벌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범죄 행위자와 그 책임자가 분리되는 경우죠. 이거 보시면 이런 경우이죠. 부모가 책임지죠. 이때 주의하실 것이 이는 자신의 주임에 감독 의무를 태만히 한 데에 대한 자기 자신의 과실 책임이다. 그죠? 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이거죠. 우리 제가 미성년자 예를 들었지만, 우리 종업원, 회사의 종업원이 있죠. 회사의 종업원인데, 이때 보호 감독하는 의무는 누가 있어요? 우리 사업주죠, 사업주. 사업주도 그 종업원의 어떤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증권자는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고, 이렇게 해서 양벌 규정이 적용됨이 우리 행정법의 특징입니다. 이거 잘 나와요, 시험. 이거 이제 당장 표시하겠습니다.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주시고요. 자, 행정행벌의 과벌 절차는 앞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원칙적으로 뭐다? 형법 총칙과 형사성법이 규정에 의한 것이 원칙이다. 예외. 자, 예외 보시죠. 통고처분. 자, 내용 보세요. 재정범, 조세범, 관세범, 지정범이죠. 또 출입국 관리법 위반 사범 및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 등에 대해서는 정식 형사소송 절차에 대신하여 행정청이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 즉 행정지재금이 납부를 명할 수 있게 한 준사법적 행정행위다. 이때 행정지재금, 보통 실무상 범칙금이라고 해요. 범칙금. 효과 보세요.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법정 기간 내에 통고된 내용을 이행하면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되어서 다시 소초되지 아니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무단횡단을 해보세요. 한번. 우리 도로교통법상 무단횡단이면 이제 통고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도로교통사범으로서. 자, 무단횡단 딱 했다. 자, 경찰관이 우리 의경들이 몰래 숨어있다. 탁 나와서 딱지 10장 갖고 나서 자, 오늘 이렇게 지금 현재 현행범이죠. 네, 위반하셨죠? 자, 신분증 주세요. 통고처분하죠. 얼마입니까? 5만 원 부과요. 자, 이때 5만 원 부과하면 이 통고처분서 이건 통고처분서는 당의 행정청, 경찰서장이 처분하는 거예요. 담당 경찰관은, 의경들은 보조기관입니다. 그래서, 자, 보면 보통 10일이죠. 통고처분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납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통고처분이 자동으로 상실돼요. 법정기간 내에 이행하면. 자, 이때 불복 방법이 있는데, 통고처분의 불복 방법은 그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 그 자체가 불복 행위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경찰서장이 검찰에 고발합니다. 검찰에 고발을 하면 이때 담당 검사가 이때 공소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식 형사소송 절차에 대한 예외 절차고 이 통고처분에 불복하고자 할 때는 그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이게 그 자체가 불복이 돼요. 그래서 다시 정식 형사소송 절차로 복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나와요.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인데 통고처분은 처분성이 없어요. 왜? 특별 불복 절차로서 정식 형사소송 절차로 복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행정소송인 항고소송의 대상성이 부정됩니다. 즉 처분성이 부정되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고처분을 항고소송으로 제기하면 부적법 각하 판결이에요. 됐죠? 예, 여기까지. 요거 내용 보셔야 돼요. 통고처분 제도는 이와 같이 불복하면 즉결심판 절차를 거쳐서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합헌입니다. 자, 이어서 즉결심판 절차 보시죠. 자, 이 즉결심판 절차는 즉결심판 절차법이 있어요. 따로. 통고처분은 각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등 출입국 관리법 이런 거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즉결심판 절차에 관해서는 즉결심판 절차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자 보세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벌금. 혹시 과태료면 틀려요. 과태료 아니에요. 요거 나오면 틀립니다. 그 다음에 과료의 행정벌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줄여서 즉결심판법이라고 해요. 즉결심판에 의해서 과벌되며 그 형은 경찰서장에 의해서 집행된다. 그렇죠? 1단계인 경찰에서 끝나버려요. 전코가 안 됩니다. 불복이 있는 경우, 즉결심판에 불복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즉결심판이 선고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 형사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항고수는 안 가요. 특별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식 형사소송 절차로 갑니다. 자, 행정형벌과 형법 총칙이 있죠. 자, 보시면 행정형벌과 형법 총칙이 있어요. 원칙, 형법 총칙은 타 법령이 정한 죄에 적용된다. 그래서 형법 총칙은 타 법령, 다른 법령이 정한 죄에 적용됩니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따라서 행정형벌에도 원칙적으로 형법 총칙이 적용됩니다. 예외, 명문의 규정이나 법령의 취지 목적 등에 의해서 형벌 범위를 축소 감경하는 경우 형법 총칙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자, 행정형벌에 대한 불복수단. 행정형벌은 일반 형사범과 같이 형사소송법상의 항소, 상고의 방법에 의하여 구제됩니다. 간이 절차에서 다시 한번 통고처분의 불이행이 불복수단입니다. 다시 한번 통고처분의 불이행이 불복수단입니다. 즉결심판은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이어서 이제 행정질서벌 과태료예요. 과태료. 자, 여기 보시면 행정벌 중에서 행정형벌과는 달리 형법상의 형이 아닌 행정질서벌로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정벌을 말합니다. 특성, 형법 총칙과 연계. 형법 총칙이 적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과태료, 이 행정질서벌은 과태료지 형벌이 아닙니다. 형벌이 종류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죠. 없으며 이에 관한 일반법 있어요, 없어요? 일반법으로 뭐가 있다?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 지정되어 있다. 두 번째, 대상이 되는 행위는 형사벌이나 행정벌에 비춰 반윤리성이 약한 행위입니다. 세 번째, 행정형벌과의 병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 통설인데 다만 중요합니다. 다만 별표 3개. 우리 판례가 중요해요. 이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 우리 판례는 다시 한번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를 인정한다, 부정한다? 인정하고 있다. 그 근거가 뭐냐?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인 그 과태료의 성질과 그 법적 근거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을 병과할 수 있다. 하나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행정형벌의 규정이 있고 또 과태료를 규율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하나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같이 부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대법원입니다. 근데 헌법재판소는 부정해요. 헌법재판소는 부정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인정합니다. 대법원대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행정소송이 전속권을 끄는 우리 법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의 내용, 자, 우리 법조문을 참조하시는데 목적 이게 있고 정의에서 좀 볼 것이 있습니다. 정의에서 여기 보시면 질서 위반행위란 법률, 이때 법률이죠. 자, 이때 조례를 포함한다 돼 있죠. 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 이때요. 다만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됐죠? 기억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상, 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이 두 가지가 그죠? 우리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거, 기억, 니은 두 가지죠. 이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꼭 정리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나머지 행정청, 당사자 한번 시간 내서 읽어주시고,
자, 질서 위반행위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질서 위반행위 법정주의. 우리 형법 총칙에는 죄형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죠. 죄형 법정주의. 우리 형법이 대원칙입니다. 자, 우리 형법 총칙에 대응해서, 총법에 대응해서, 형법에 대응해서 질서 위반행위 기준법이 만들어졌어요.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 형법에 대응해서 거의 법조문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질서 위반행위 법정주의, 죄형 법정주의, 형법상의 죄형 법정주의와 대응해서 질서 위반행위 법정주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 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됐죠? 이때 이 법률에 뭐가 포함해요? 뭐가 포함되죠? 이 법률에는 뭐가 포함돼? 조례 포함. 여러분, 형법상 죄형 법정주의는 이때 법이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에요. 국회 입법 정식이 법률만을 의미합니다. 그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서 이 과태료를 규하는 일반법에서 이 법률에는 조례도 포함한다는 거 특징이죠. 그 다음에 고의 과실. 여러분들 이거 시험 3번 나왔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현행 그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과태료 부과, 행정질서벌, 즉 과태료를 부과할 때 주관적 요소인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객관적인 법 위반 상태, 어떤 질서 위반 행위를 통해서 객관적인 법질서 위반 상태가 있기만 하면 과태료를 부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행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 지정되면서 고의과실을 이렇게 요구하게 됐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형사범과 같이 우리 행정범도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과태료 모두 고의과실을 요구합니다. 자, 위법성이 차고 이것도 참 잘 나왔어요. 2번 나왔어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 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틀린 질문.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 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게 법률이 부지라거든요. 법률이 부지. 우리나라는 법률이 부지 잘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법률이 부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봐보세요. 이거 빠져서 틀린 거예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요. 나 몰랐어요. 나 법 몰랐어요. 우리나라는 위법성이 착오라거든요. 법률이 착오 또는 위법성이 착오라고 하는데 나 법 몰랐어요. 법률이 부지 원칙적으로 인정 안 돼요. 봐보세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됐죠? 요거 빠져서 틀린 질문 나왔어요. 자, 이어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나오죠?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자, 행정형벌, 행정목적 및 사회공익이다 나오죠? 행정질서벌 쭉 나오죠? 여기 다시 한번 이거 볼까요? 형법 총칙,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이건 적용 안 된다. 과벌 절차, 원칙 형사소송법, 예외 통고처분 및 즉결심판이죠. 자, 여기는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여러분들, 우리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은 비송사건 절차법의 많은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준용하고 있어요. 이것이 일반법이에요. 고의과실 다시 한번 필요. 양자의 병과 여부. 학설은 대립하죠. 학설은 대립하고 다우설은 병과 부정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병과 가능한 것으로 해석해요. 병과 가능. 헌재는 병과 불가. 그래서 판례는 긍정한다. 대법원은 긍정한다는 맞는 질문이에요. 헌법재판소는 병과 불가. 이거 대법원대로 알아두셔야 돼요.
자, 새로운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을 보도록 하죠. 새로운 의무 이행 확보 수단. 자, 금전상의 제재. 자,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전통적인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행정강제와 행정벌이 아닌 전혀 다른 새로운 성질의 것이에요. 그래서 꼭 아실 것이 새로운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은 행정강제도 아니고 행정벌도 아닙니다. 새로운 성질의 것입니다. 자, 금전상의지제에서 쭉 나오는데 보세요. 금전상의지제란 행정법규 위반자에게 금전이 납부라는 불이익을 과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의무 이행에 있어서는 간접적인 수단이에요.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가상금, 과징금, 부가금, 부당이득세 등이 있어요. 시험에서는 과징금이 나옵니다. 금전상의 제재는 그 직접 목적이 행정법규 위반죄에 대한 제재인 점에서 장래 향하여 의무를 강제시키기 위한 집행벌과 구별됩니다. 집행벌이 뭔지 아시죠? 앞에 보신 이행강제금을 말해요. 네 번째, 금전상의 지제는 그 내용이 형법상의 형벌이나 과태료가 아닌 점에서 행정벌과 구별된다.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시험에 잘 나와요. 여기에 금전상의 지제, 특히 과징금이죠. 과징금은 행정벌의 일종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과징금은 과태료가 아닙니다. 행정벌이나 행정질서벌이 아니에요. 금전상의 지제는 새로운 성질의 것입니다. 즉, 이렇게 행정강제적인 요소도 있고 행정벌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질은 행정형벌이나 행정질서벌이 아니에요. 자, 가상금 개념만 보겠습니다. 국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 기한 경과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됐죠, 이렇게? 네, 요거 내용 성질은 받으세요. 시험 나올 것은 가상금과 관계돼서 요거 이해는 안 나오거든요. 이거 읽어주세요. 본 강의할 때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산세 보시면,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세법에 의해서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자,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의 납부, 불성실 행위 또는 신고, 불성실 행위 등에 대해서 과하는 가산세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관련 판례. 자, 나머지 요 쭉 읽어주세요. 본 강의할 때 이거 할 것이고, 시험은 요거 이해는 안 나와요. 우리 행정법에서는. 자, 드디어 과징금이 나왔습니다. 과징금. 우리 이제, 자, 부가금이 있는데, 현재 여러분들, 이 부가금은 과징금이 일종이다라고 보는 것이, 일종이다라고 보는 것이 다수래요. 그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두 번째 나왔네요. 개념 보세요. 과징금, 많이 들어보셨죠? 과징금이란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죄에 대해서 부과하는 금전상의 지제를 말한다. 부가금과의 구별 여부, 구별 부정설, 다우설이죠. 부가금은 과징금이 일종을 본다. 구별 긍정상. 자, 과징금은 어디로? 국고로. 부가금은 어디로? 당의 사업에 기속됩니다. 사실 구별 긍정설과 부정설은요, 요거 딱, 우리 구별 부정설은 뭐냐면, 과징금은 국고로, 부가금은 당의 사업으로 기속되는 점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가금은 과징금의 일종이다라고 보고, 반대로 구별 긍정설은
야, 그렇다 하더라도 과징금은 국고로, 부가금은 당해 사업에 기속되기 때문에 구별될 수 있다. 구별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없어요. 일단 요거 되고, 과징금은 어디로? 국고로. 부가금은 당해 사업으로 기속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부정. 차이가 이것이 있으니까 긍정.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것이 행정벌과의 구별 보세요. 과징금은 제재의 내용이 형법상의 형벌이나 과태료가 아닌 점. 그 목적이 불법적 이익을 갖다가 박탈하거나 영업정지나 취소 처분에 가름하기 위한 것인 점. 법원이 아니라 소관 행정청이 부가 징수하며 그에 대한 불복은 행정 쟁송 절차에 의한다는 점에서 행정형벌과 구별됩니다. 성질 보세요.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라는 점에서 벌금이나 과태료와 비슷하지만 형식상 행정벌에 속하지 않으므로 행정벌은 아닙니다. 벌금이나 과태료와 구별됩니다. 금전적 제재, 이거 뭐예요? 행정제재금이 성격이 있다는 거죠. 행정제재금. 이렇게 하면 과태료와 벌금이나 과태료와 비슷하지만 형식상 행정벌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종류 봐볼까요? 전형적 과징금. 잠깐 넘기셔서 변형된 과징금 나중에. 예? 변형된 과징금. 여기 변형된 과징금 있죠? 여기.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보시면 먼저 우리가 전형적 과징금 보시죠. 요거는 뭐냐면 원래 과징금제도는 경제법상의 의무 위반으로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행정제재금의 성격이었습니다. 즉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해서 불공정한 거래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해서 그로 인하여 얻은 불법적 이익을 과징금을 통해서 환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형적인 과징금에 해당됩니다. 이때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꼭 아셔야 돼요. 자, 이 주문, 이것이 최초로, 과징금제도를 처음 도입한 법이 뭐예요? 이때 독점법 고르셔야 돼요. 아시겠죠? 요 법 단답식으로 나옵니다. 변형된 과정은 뭐냐면, 인허가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그 위반자에 대해서 사업의 취소나 정지를 명하는 것에 가름하여 대신하여 사업은 계속할 수 있게 하되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박탈하는 행정제재금으로 변형되었다. 이와 관련한 관련 법조문 나오죠. 시험에서 좀 2번, 3번 계속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관련 법조문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법 제79조 과징금 처분인데 이것이 보세요. 이거 딱 걸어놓기. 이렇게 해서 시험 나왔어요. 자, 이 과징금이 변형된 거예요. 변형된 과징금, 이것도 과징금의 일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변형됐다는 것이죠. 자, 이어서 이제 우리가 과징금과 과태료의 비교 있죠? 이렇게 해서, 좀 보세요. 차이가 크죠? 부가 주체, 행정청, 의무이행수단, 행정쟁송법에 의해서, 과태료 1차적 행정청, 2차적 법원, 의무위반자에 대한 벌이죠. 질서위반행위법에 의해서
자, 이 법원의 재판을 받습니다. 즉,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받아요. 이렇게 해서 한번 쭉 내용 보고, 자, 법적 근거 일반법 보세요. 일반법은, 자, 과징금을 기하는 일반법이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국세기본법과 국세증수법은 과징금을 기하는 일반법이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다 하면 틀려요. 아니다. 자, 개별법에 의한 규율. 그래서 일반법이 없기 때문에 개별법에 의해서 근거를 듭니다. 법적 근거 법률 예보 필요하죠. 자, 재산권을 침해하니까 당연히 법적 근거 법률 예보가 필요합니다. 자, 이어서, 그죠? 개별법에 의한 규율, 요거 내용을, 그죠? 자, 다시 보셔야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여기서 처음으로 과징금을 도입했습니다. 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석유사업법은 변형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꼭 아셔야 합니다. 부가 및 징수구제, 부가, 행정상 의무를 부과할 행정청이 부과합니다. 누가 부과해요? 행정청이. 징수, 국세징수법이 예에 의해서 징수할 뿐이에요. 그래서 징수는 국세징수법이 예에 의해서 부과할 뿐이지 이게 근거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구제, 과징금이 부과행위는 뭐라고요? 행정행위죠. 이에 불복한 자는 다시 한번 행정쟁송,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해서 구제를 받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 내용을 봐두시고.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제 과정 끝났고, 두 번째, 공급거부 보도록 하죠. 공급거부. 자,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자에 대해서 일정한 행정상의 영무나 서비스죠. 영무나 재화의 공급을 거부하는 행정조치를 말한다. 법적 근거, 법률 예보가 필요합니다. 실정법적 근거. 행정상 의무 위반 또는 의무 불이행의 경우에 전기, 전화수도 또는 도시 가스 공급시설이 설치 또는 공급이 중지를 요청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구건축법, 이 건축법의 시험에서 3번 나왔어요. 중요한데요. 구건축법에서 이 공급거부 규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많은 비판이 있었죠.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또 우리가 복지국가에서 인정될 수 없는 이런 그 행정조치 수단이다라고 해서 많은 비판이 있게 되자 구건축법상 있던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따라서 현행 건축법은 공급거부 규정의 내용을 폐지했습니다. 폐지. 기억하시고. 자, 한계. 강제수단으로서의 공급거부는 인권보장과 법치주의에 반하게 되며 행정의 예측 가능성 또는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의무 위반 또는 불이행과 그 공급거부 사이에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행정법상의 일반 원칙인 비례 원칙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 행정권한이 부당결부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자, 이렇게 보고, 이렇게 했을 때 보고요. 자, 내용 이렇게 보시고, 명단의 공표를 보시죠. 자, 명단의 공표, 이건 이제 망신 주는 건데,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 의무 위반 사항을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위반자의 명예 또는 신용이 침해를 위협하여 행정법상의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입니다. 다, 그죠? 법적 성질. 단순히 일정한 사실을 일반 국민에게 알리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다. 자, 근거 보세요. 이론적 근거. 자,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반드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행정상 제재 또는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이 기능을 수행하며 상대방의 인격권, 프라이버시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적 근거를 요한다는 것이 다수설이에요. 이것도 종종 시험에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론적 근거. 실정법적 근거에 보시면 자,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에서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표를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56조에 의해서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영업자에 대해서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자율법 제8조에 의해서 공직자가 등록 대상 재산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관련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언론 매체를 통하여 허위 등록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정법죠. 개별법에서 인정하고 있죠. 일반법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공표와 프라이버시권 나오죠. 공표 제도가 헌법상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내지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나, 프라이버시권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법률에 의해서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므로 공표의 필요성과 상대방의 프라이버시권 사이 이익 청량, 협의 비례 원칙, 상당성 원칙을 통하여 허용할 수 있다. 자, 공표와 권리구제에서 비권력적 사실행위죠. 자, 사실행위로서 처분성이 없으므로 행정쟁송을 구제받을 수 없으나, 공표에 의해서 권익을 침해받은 자는 일정한 요건 아래 행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거나 또는 형사상의 구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당한 공표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피의사실 공표죄 또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명예를 훼손당한 경우에는 이를 회복받기 위한 정정보도 요구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관어사비 제한 볼게요. 관어사비 제한이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 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각종의 허가, 인가 등 수익적 행정행위를 철회하거나 정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행정법상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유형 보시면 관련된 관어사비 제한이 있고, 일반적인 관어사비 제한이 있어요. 관련된 관어사비 제한, 의무 위반과 관련 있는 사업이 허가를 거부하거나 취소, 정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건축법규 위반해서 건물을 건축한 경우에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영업의 허가를 거부하는 경우, 건축법 제69조죠. 여기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인 관어사비 제한, 의무 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의 허가를 거부하거나 취소, 정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국세를 체납한 경우 세무서장이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서에 당해 납세자에 대해서 그 허가 등을 아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이때 건축법상의 관련된 관어사비 제한과 국세징수법상의 일반적인 관어사비 제한, 이 두 개가 있는데 이때 이것이 시험 문제예요.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반할 위험이 있는 관어사비 제한은 뭐다? 건축법상의 관련 사업의 제한이 아니라 국세징수법상 무관련 사업의 제한, 이것이 문제됩니다. 이게 시험 나왔어요. 기타 일사를 한번 읽어보시고,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지금 이제 반이 넘어가서 이제 뒷부분, 이제 행정구제편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